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 책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댓글에 몇 번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탕금, 금을 삼키다예요. 음, 또 탕금 하길래 또 따라가 봐야죠. 네. 이 소설이 그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왔더라고요. 이재욱, 조보아 주연의 11부작 시리즈로 나왔던데, 저는 그 넷플릭스가 없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원작 소설이 있는 건 일단 소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표현 못하는 것들이 또 요 소설 속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드라마를 먼저 보면 이 주인공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또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소설을 먼저 읽으면 소설 속 인물들과 장면들을 또 제 마음대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먼저 읽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요 탕금은 장다혜 작가님 장편 소설이고요. 요 탕금이란 게 벌이거든요. 형벌의 이름이에요. 이 죽을 때까지 금을 삼켜야 했던 그런 형벌이에요. 이 금을 삼키면 사람의 목구멍까지 금으로 채워져서 장이 막히고 내장에 이제 상처가 생겨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 그런 형벌이래요. 근데 이 형벌이 더 잔인한 이유는 이제 금이 내장 안에 남아 있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남아 있으니까 이 벌로 사망을 하면 사람들이 그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해서 금을 탈취했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네, 이런 형벌이고요. 요 탕금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 조선 미스터리 서스펜스 소설이에요.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신열국이라는 사람은 민상단의 단주이거든요. 그런데 단주이긴 하지만 이 겉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또 민년이는 민상단을 거머쥐고 있는 진정한 주인이에요. 아들 홍랑을 끔찍히 아끼고 씨바지를 통해서 얻은 요 제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요. 아주 엄청 표독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우, 너무 못됐어요. 그리고 요 표지에 있는 요 친구가 심재희입니다. 심재희는 신열국의 씨바지로 온 어미에게서 태어났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고 민년이의 온갖 구박을 받고, 그리고 홍랑이 실종된 후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인물입니다. 또 심홍랑은 민년이의 귀한 외아드님이에요. 실종된 후에 10년 만에 이 홍랑이 나타나거든요. 이 10년 만에 나타난 홍랑은 민상단의 혼란의 중심이 돼요. 또 신무진이라는 인물은 홍랑이 실종이 되고 이천냥에 팔려온 양자예요. 민씨 부인은 이 무진을 인정하지 않고 집에 온 당시에도 너는 내 아드님의 자리를 표시하는 말뚝일 뿐이야 라고 말해요. 네, 너무 못됐죠? 네. 이렇게 무진은 양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늘 조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평대군은 임금의 하나뿐인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분이 높겠어요. 이 고귀한 신분으로 미술의 조예가 깊고 민상단의 든든한 후원자예요. 그런데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요렇게가 이제 등장인물이고, 이제 소설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 소설은 그 민상단은 조선의 제일 큰 상단이에요. 값진 물건과 돈은 민상단이 다 거머쥐고 있고, 또 민상단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민상단을 세운 민반효는 죽을 때 모든 재산을 딸 민년이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민상단의 대릴사위 신열국은 민상단의 단주이지만 실세는 이 재산을 다 거머쥐고 있는 민년이에요.
이 신열국과 민년이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시바지를 들였는데 이 시바지는 딸을 낳아요. 그리고 시바지가 죽고 신열국은 딸을 거두어 키우게 되는데 이가 신제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민년이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또 요 아들이 심홍랑이고요. 제이와 홍랑은 배다른 남매이지만 그래도 우애 좋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홍랑은 제이를 위해서 꽃을 꺾어 오겠다는 말을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요.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씨 부인과 신열국은 사방팔방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홍랑을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해가 지났고 신열국은 할 수 없이 양자를 드려요. 민씨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 양자예요. 신무진이고요. 무진은 족보 있는 양반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망한 집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장손으로 이 무진의 친아비는 2,000양의 무진을 신열국에게 판 거예요. 그렇게 신열국과 민씨 부인의 양자가 된 무진이에요. 또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은 한평대군이에요. 네, 미친 사람입니다. 네, 사람 아니고 네, 미친. 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10년 후에 누군가 찾아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담겨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재밌어요. 엄청 재밌고 제가 빠져들어서 읽었고 이 보는 내내 장면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엄청 재밌게 잘 읽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이 높은 신분과 돈만 있으면 이 뭐든 다 되는 게 참 조선이든 어디든 역시 이 기득권 세력들, 이 양반 놈들, 네, 너무너무 악독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뭐 어찌됐든 이 사건 속에서 피어나는 또 로맨스도 있습니다. 네. 요 로맨스는 또 마음을 설레게 해요. 네. 요 탕금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장다희 작가님 책 더 샀었거든요. 이렇게 홍랑도 구매를 했고 이날치, 타경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요 이날치랑 타경은 아직 안 읽었고 요 홍랑은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홍랑이라고 해서 이 홍랑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전혀 다른 소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탕금에서 제2 홍랑 무진 부분만 추려서 나온 그림판 버전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홍랑만 읽으면 앞뒤 내용이 전개가 갑자기 진행이 되고 이야기에서 이 내용이 왜 나오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요 탕금을 읽으시고 나 진짜 이 탕금 읽었는데 우리 홍랑 못 잊어 하시는 분들은 요 홍랑도 괜찮으실 거예요. 순전히 요 책은 또 팬심으로 간직할 소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같은 걸 2번 읽었어요. 연달아서. 이게 같은 거 같은데 계속 하면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근데 홍랑은 좋은 게 요 그림이 들어있거든요. 그림판 버전이다 보니까 책이 예뻐요. 요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 여기 홍랑 제2 무진이에요. 이렇게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 글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탕금을 읽으면 사실 홍랑이 굉장히 멋지긴 하거든요. 멋진 남자 주인공들이 너무 많죠. 네, 멋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탕금을 읽었는데 홍랑아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이 홍랑도 소장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이제 참고하실 건 책은 이쁘지만 탕금이랑 내용이 같고 요 친구들의 내용만 추린 거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근데 요게 살짝 스포일 수 있지만 결말이 조금 달라요. 요 탕금은 거북이가 등장하고 홍랑은 검은 그림자가 등장하거든요. 네, 거북이, 검은 그림자 너무 궁금하시죠?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둘은 같은 거다. 네, 입니다. 네,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홍랑까지 읽고 탕금 마무리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소설 좋아하시면 탕금 진짜 재밌거든요. 네, 추천드립니다. 탕금, 금을 삼키다입니다. 감사합니다.